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1일 금요일 장마감 후에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엄청 많이 올랐죠. 사실은 코스피, 코스닥의 상승에 비해서 SK케미칼은 시가 대비 하락으로 음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좋은 모습은 아니었고요. 사실은 MSCI 편출 관련한 뉴스가 거의 확정이 되면서 사실은 관련된 좀 대차 잔고도 어마무시하게 늘어났습니다.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MSCI 한국 지수 구성 종목에 현대미포조선이 새로 포함되었고 GS건설 등 10종목이 무더기로 제외됐다. MSCI는 이날 발표한 11월 반기 리뷰에서 한국 지수에 미포조선을 신규 편입했다. MSCI 지수에 편입되면 지수에 추정하는 글로벌 패시브 자금을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GS건설, 알테오젠, 시젠, SK케미칼, 메리츠금융, CJENM, 아모레지, CJ대한통운, 녹십자, LG생활건강공업 등 10개 종목은 지수에서 제외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주가 상승으로 편입 비중이 확대되었다. 일단은 사실은 지수가 편출이 되면은 외국인 자금들이 기본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네, 외국계 증권사들을 통해서 11월 마지막 영업일에 동시효과로 다 대량 매도가 되고요. 그 물량을 개인이 받느냐, 아니면 또 다른 외국인이 받느냐, 아니면은 기관 투자자가 받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런 편출로 인해서 이 회사의 어떤 유동성이나 이 회사의 미래가 밝지 않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래도 밝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날 다시 다 매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블록딜이거든요. 블록딜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받은 것들, 그 물량들 전부 다 다음날부터 꾸준하게 다 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MSCI 편출 이슈로 인해서 대차 잔고가 어마무시하게 늘었습니다. 항상 상위권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160만 주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공매도도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매도 평균가는 다시 종가보다는 낮아졌지만 어쨌든 현재 공매도의 잔고들도 상환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 어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상승에 제한이 됐던 이유는 당연히 외국인이 순매도를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연기금이 다시 매수를 해줬는데요. 거기다 금융투자까지 8,000주, 그다음에 보험도 사실 뜬금없이 가끔 이렇게 상승할 때는 보통 매수를 많이 해주는데요. SK케미칼,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15,000주를 매수하면서 주가가 소폭 상승했고, 상승하는 추세에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를 했습니다. 한 주 동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는 많이 오른 상태이고요. 다만 5일 주봉 기준 11선을 살짝 터치를 했었습니다만 터치하고 내려와서 사실은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합니다. 92,580원, 300원 정도만, 400원 정도만 더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하면은 완연한 상승 추세로 확정을 짓고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일단은 11선을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아주 조금은 조금 어렵지 않나. 네, 그러니까 계속 도전을 합니다만 쉽지 않은 상황인 거는 사실이다. 라는 것으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바닥에 대비해서 많이 올랐습니다만, 그래서 SK케미칼은 그에 비해서 조금 상승폭이 부족한데, 결국에는 친환경 관련된 내용들이 명확하게 어떤 방향성을 갖지도 못하고, 정부의 지원도 아직은 명확하지 못하고, 그리고 정부가 이런 친환경이나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현재 민생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 유입도 어렵고 관심도 덜한 것도 상황입니다. 과거 한때 상승했던 하나솔루션 관련된 종목도,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도 사실은 지금 상승을 하다가 어느 정도 관심 밖으로 된 것도 맞고요. 사실은 친환경에 관련돼서는 무조건 풍력 말고는 현재는 큰 관심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친환경 플라스틱 분명히 옵니다만 그 시점은 진짜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11월 마지막 날 MSCI 편출이 되는 그 자금 실제로 빠져나가는 그 시점까지는 매매를 금지하시는 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자금 빠져나간다고 그날 터는 것도 사실은 좀 무리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좋다고 해서 또 추가 매수를 하는 것도 사실 무리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 주시고, 다음 영상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급등했습니다. 12% 올랐고요.
아버지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뭐 SK 자회사 팜테코 뭐 CGT, CDM으로 승부수한다 뭐 이런 내용들은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랑은 관계가 없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냥 완연한 수급으로 인한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16만 원, 17만 원, 30만 원에서 상승 하락했던 이유도 없이 별다른 이유가 없었고요. 현재 바닥에서 35% 상승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수급으로 인한 상승이고요. 바이오 투심으로 인한 상승이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제약 세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어떤 비용을 세이브했기 때문에 상승하고요. SK케미칼이 만약에 친환경으로 관련돼서 조금 더 펌핑을 받으면 그로 자회사로 또 상승을 하고요.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바이오도 걸쳐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도 걸쳐 있고 그다음에 어떤 mRNA 플랫폼도 걸쳐 있고 그다음에 M&A 관련된 뭐 현금 관련된 그런 내용들도 걸쳐 있고 모회사 이펙트도 걸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뭐 하나만 펌핑을 받으면 아니면은 어떤 투자자의 매도세가 매수세로만 전환된다라고 하면은 급등할 수 있는 준비를 반드시 갖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거래량 많이 늘지 않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4,600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가장 고무적인 부분은 외인의 매수와 연기금의 매수입니다. 대차장고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차장고는 14만 주나 줄어들었고요.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3.7% 엄청 조금 나왔습니다. 결국에 바이오라는 것이 어떤 성장주이면서 어떤 뭐 실적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실적을 내는 바이오이기 때문에 성장주이면서 실적주. 근데 이제 실적은 이미 어떤 레벨 다운된 것은 전부 다 됐고 이제 앞으로는 성장만 남았기 때문에 실적도 이제 4분기까지 지나고 내년부터는 계속 성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심이 돌아온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투심이 전일 나스닥과 다우지수의 급등으로 인한 단기 투심이라고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한 3일에서 4일 정도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외국인이 3일 정도밖에 순매수를 안 했고요. 연기금도 이틀밖에 순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월달 4분기를 기점으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0월부터라고 하더라도 연기금 여전히 순매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4분기부터 연기금이 순매수라는 턴어라운드를 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는 사실은 시장에서 지금 전부 다 철저하게 소외되어서 이렇게 오늘같이 시장이 환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큰 이득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어쨌든 주봉 기준 5일선, 10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갖췄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다음 주에는 목표를 10만 원을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10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단 오늘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스닥이나 미국 지수들이 폭락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10만 원 돌파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일본 기준으로는 일본 기준 120일선 돌파를 기대하면서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